자, 어제 우리가 이제 진입할 때 이제 요러기에 클릭을 하고 0928을 했는데,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면 요렇게 종목이 있죠. 종목. 내용은 이겁니다. 회계 2급하면 조그맣게 보이고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기능적인 면에서 세무 1급이 가장 많이 보이는 거. 우리도 이제 회계 2급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회계 2급부터 한번 클릭 한번 해서 여기에 0928 이렇게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928 진입하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어제 봤던 여러 가지의 그 탭들이 다 사라졌고 딱 회계 관리 쪽만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공부 학습은 여기 있는 회사 등록을 학습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디를 학습하냐면 여기에 보다시피 거래처 등록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거래처 등록.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죠? 이런 화면이 보이고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거래처. 자, 일반 거래처는 아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1번부터 97999까지 해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98000이라고 쳐도 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이에 반해서 금융기관에 클릭하게 되면 자, 아래에 번호는 98000부터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 거래처 다음 거래처 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코드 번호가 여기까지는 일반 거래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반 거래처. 그래서 여기까지 일반 거래처를 입력하고 이제 여기서 98000 얘는 이제 금융거래처 이렇게 되고, 이제 세 번째 거래는 996빵빵에서 여기 보면 세 번째 거래가 뭐냐면 신용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입력할 건데 우리 다 입력하는 거 좀 힘드니까 나중에 이메일에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나온 적이 없는데 이메일을 적는 이유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때문에 적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는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 2개와 요거 1개만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클릭 같이 합시다. 자, 여기 1001 1001 맞아요? 여기 아까 101 아니었나? 아, 1001이네. 자, 여기 대형 전자주 제가 손가락이 좀 굵어서 빨리 묻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면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면 일반 거래처는 모두 메인 매출 동시로 할 거 되어 있죠. 이 동시가 요겁니다. 요겁니다. 동시. 매출은 매출 거래처고 매입은 매입 거래처고 동시하면 매출도 하고 매입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쓸데없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 보시면 일반 거래처를 모두 매입 매출 동시로 할 거. 매출 거래처, 매입 거래처 구분하려고 한 것 같아요. 125, 52, 28, 548. 자, 어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를 적지 않습니다. 빼기를 적지 않고 숫자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혹시 번호를 잘못 적게 되면 여기에 빨갛게 뜹니다. 빨갛게. 자, 대표자 성명 김대영.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입력하지 말고. 알겠죠? 나머지 귀찮아요. 여기에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한 강만 해봅시다. 13번에 보시면 여기에 조회 등록이라고 클릭하면 여기 클릭하면 여기 1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제가 지금 어디 클릭했냐면 여기 13번 있죠? 여기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 담당자는 전자영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있는 포인트 POINT 골뱅이 뭐냐 이거 mat.com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입력해 볼까요? 102 엔터. 주 인타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탭 하면 넘어가지고, 여기서 사업자 등록번호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간 상태에서 탭 하면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11281 12147 대표자명 배덕자.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탭 누르면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두 개 입력 한번 해봤고요. 두 개 입력해봤고, 나머지는 입력하고 나서 대화 좀 할까요? 지금부터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한번 입력해 보세요. 고! 자, 본 문제에서는요, 이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자,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거래처는 이제 그냥 입력을 하셨고, 아까 제가 대표를 적어야 되는데 담당자를 적는 요거를 적는 오류를 범했죠? 얘를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었고, 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요, 여기 클릭하시면 뭐 기타라고 있습니다. 여기 기타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고, 기타라고 입력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다시라는 걸 적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어디에 딱 명확하게 답이 나온 건 없는데요. 제 느낌상 시험 문제랑 똑같이 했다라고 뭐라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라고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하는 쪽으로 일단은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신용카드 클릭했을 때 여기에 보면 이제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매입. 문제 제일 끝에 보면 신용카드 가로 열고 매입, 사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입은 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입은 얘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업용은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를. 신용카드가 사업용 신용카드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카 들어봤어요? 법카. 법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카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개인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국세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하면 사업용 카드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3번. 직원 신용카드도 매입세 공제 등등의 회사 경비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용 신용카드라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릭해 보면 일반 카드가 이제 보통 개인 카드입니다. 개인 카드고, 트럭 운전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복지 카드라고 있죠. 이 복지 카드. 우리 시험에는 2번은 쓰지 않습니다. 시험 용어로는 복지 카드는 이제 특수한 경우인 거고, 개인 신용카드는 1번이고 법카는 3번인데 시험은 거의 다 법카만 나오죠. 그래서 3번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맹점 번호 여기만 입력을 하고 매출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답은 끝인데 실무에서는 5선 카드가, 그러니까 쉽게 BC카드라고 해볼게요. BC카드가 매출인지 매입인지 몰라요. 실제적으로는. 고객 카드도 BC카드가 있고 내 카드도 BC카드가 있으면 헷갈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써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써줍니다. 시험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실무용이에요. 아니면 요거는 매출이니까 남의 것 이렇게 저는 적어줍니다.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다 보면 헷갈리면 저는 이렇게 써서 실제 실무에서는 씁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쓰는 식이고, 요거는 시험용은 아니에요. 시험용은 없이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거래처 등록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